지난 시간에 이어서 2차 부등식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립 2차 부등식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차 부등식이 1차 부등식과 푸는 방법이 좀 달랐잖아요.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푸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 설명한 대로 이 표가 2차 부등식을 푸는 전부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표를 중요하다고 해서 달달 외우면 안 된다고 했었죠. 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우리는 어쨌든 2차 부등식을 구하는 게 목표고, 2차 부등식을 푼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2개 중에 무언가를 하나를 답으로 하면 되겠죠.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냥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프, 즉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됐었어요. 근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는 그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줄 알아야겠죠. 혹은 안 만나는 경우를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걔를 먼저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판별식 혹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갖는지 혹은 해가 없는지, 해가 없다는 건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허근을 말하겠죠. 허근을 갖는지, 해가 있다면은 같은 실근인지 다른 실근인지를 먼저 따져보고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해를 구하면 되는 요런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목표를 구함에 있어서 어떻게 얘가 나오는지를 아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자, 이 12가지의 답이 나오는 원리는 뭐였습니까? 한번 원리를 같이 다뤄볼까요? 결국엔 이거였어요. 교과서 83쪽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보자면은 지금은 일단은 교점이 2개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는 해가 2개 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랬을 때 이런 2차 부등식을 풀라고 했어요. 이런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다? 2차 함수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y가 0보다 큰 x값의 범위를 답하는 거다. 자, 근데 y가 0보다 큰 x값의 범위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거다? 그거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의 x범위를 대답하라는 거다. 결국에 이 1번, 2번, 3번 얘기가 다 같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y가 0보다 큰 x값의 범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죠? 자, 그거를 이해하시려면 요 x축이 자체가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y는 0이라고 이미 수업 시간에 다뤘었죠. 이 x축 위에 있는 점들을 다 생각해보면 항상 y가 0이란 말이에요. 즉 y가 0, 이 x축을 기준으로 위에는 다 y가 양수고 x축 기준으로 밑에는 다 y가 음수라고 해요. 따라서 우리는 얘를 이제 y라고 뒀으니까 이 y가 양수인 x값의 범위를 찾는다는 거는, 자, y가 양수죠? 어디다? x축 위에다. 이 x축 위의 부분에서 이 x축 위의 부분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대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등호가 없으니까 딱 y가 0이 되는 이 알파와 베타, 요 교점은 제외를 하고 요 파란 색깔 그래프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대답해 주시는 게 해가 되겠죠. 즉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 바로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알파 베타라고 하면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왜 y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왔을 때 x축 위를 따지는지 요거를 이해를 하셔서, 사실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금방 그림만 그리면은, 그래프만 그리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아까 했었던 표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표가 나오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직접 여러분이 하나하나 그려보면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 이해 못한 사람 꼭 복습하세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문제 3번까지 풀어봤고요. 교과서 87쪽에 있는 예제 4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문제 3번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2차 부등식을 풀라는 건데요. 예제 4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차 부등식 안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고 이 미지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조금 더 응용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른 유형의 문제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을 주어져 있고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도록 A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일단은 이 A를 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이 2차 부등식 자체는 모든 실수에서 성립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우리 2차 부등식을 풀려면 함수로 생각을 하기로 했잖아요. 2차 함수로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자, 근데 일단 그래프를 생긴 모양은 알 수 있겠네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최고창, 이 창의 개수가 1,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미지수가 있어서 판별식에 대한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없어서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x축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3가지밖에 없다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어떤 경우죠? 이렇게 2점에서 만나거나 딱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이 3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3가지 중에 과연 뭐가 돼야지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까요? 그거를 생각하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지금 이 y가 0보다 크기 위한 게 해를 구해봤더니 모든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y가 0보다 큰 x값의 범위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y가 0보다 큰 건 어디만 보겠다는 거예요? x축 위에 있는 그래프만 보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1번 그래프로 그려진다고 보면은 x축 위에 있는 것만 보는 거니까 이 점도 교점도 제외하고 요 부분만 따지겠다는 거죠. 요 부분이랑 요 굵게 칠한 요 위에, x축 위에 있는 그래프만 보겠다는 건데 그거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자, 그럼 벌써 눈치챈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몇 번만 된다는 얘기겠어요? 3번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2번은 또 왜 안 되죠? 2번도 마찬가지로 y가 0보다 크다. 즉 x축 말고 x축 위에 있는 걸 보겠다는 건데 어쨌든 여기 교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의 해는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 교점이 뭔진 모르겠지만 이 교점을 알파라고 했을 때 x는 알파를 뺀 모든 실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모든 실수가 해이길 원해요. 따라서 이 3번이 돼야겠죠. 왜요? x축 위에 있는 그래프 전체 다죠. 이 전체 다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될 테니까요. 바로 이 3번 모양이 돼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든 실수를 해로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3번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a는 과연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는 a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떠오르는 게 바로 판별식을 떠올리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3번 경우가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죠? 지금 x축과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난다는 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럼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말을 이제 뭐 서술형이면 써야겠죠. 2차 함수 얘라고 했을 때 얘가 이거 이려면 2차 함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2차 함수가 x축
보다 어디에? 위에 있어야 한다. 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이거의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D를 직접 구해보려고 보니까 지금 뭐가 보입니까? 짝수가 보이네요. 뭐가? 1차항의 개수가 짝수가 보이네요. 자, 그럼 B' 사용하는 4분의 D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B'은 뭐죠? B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즉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C 내려올 때는 괄호 꼭 쳐주셔야겠죠. 이걸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한번 다시 쓰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걸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놓고 보니까 또 뭐예요? a에 관한 2차 부등식이네요. 자,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을 풀면은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죠. 2차 부등식을 풀려면 일단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판별식이나 인수분해가 되는지 봐야 돼요. 딱 봐도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네요. 보죠? a-5,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자, 그러면은 얘를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그리면은 어떻게 그려지는 거죠? x축을 기준으로 해가 2개 있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리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겠고요. 이 교점의 x좌표도 정확히 구할 수 있겠네요. 바로 얘와 얘의 해 마이너스 1과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y값이 0보다 작은 경우를 원하고 있어요. 0보다 작다는 건 x축 밑에 x축은 포함하지 않고 즉 이 마이너스 1과 5는 제외하고 이 밑에 부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 이 사이값을 말하는 거예요. 즉 a는 뭐와 뭐 사이다? 마이너스 1과 5 사이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실수에 대한 해를 갖기 위해서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요걸 캐치해내시는 게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비슷한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영상 잠시 멈추시고 문제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4번은 풀지 않겠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만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2차 부등식이 나와 있고 2차 부등식이 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정하래요. 결국에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기 위한 A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은 얘를 2차 함수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차 함수로 생각해 보려고 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네요. 우리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항상 어떻게 하자고 했었죠? 양수로 바꾸자고 했었어요.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중요한 건 부등호가 바뀐다는 거에 유의하면서 양수로 만들면 좋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바뀌었고 그러면은 이러한 2차 함수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이제 최고차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일 거예요. 아래로 볼록.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이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즉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모든 실수가 해가 나와야 돼요. 여기 만나는 겁니다. 모든 실수가 해가 나와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뭐예요? x축을 포함해서 위에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번은 당연히 될 거고요. 요거 색칠하면 모든 실수가 해가 되니까. 아까와 달리 2번도 포함이 됩니다. 왜요? x축 포함해서 위에 부분을 보겠다는 거니까 결국에 2번처럼 그래프가 그려져도 전체 그래프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가 해가 된다고. 즉 2번, 3번이 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가 해를 갖도록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디어가 판별식을 사용을 해야겠죠.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죠? 작거나 같은 경우까지 되겠죠. 중근까지 바로 얘를 사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와 달리 조금 다르게 푼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얘를 양수로 안 고치고 푼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돼요. 양수로 안 고치고 이제 얘를 바로 데려오는 거죠.
이렇게 데려와서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이제 이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기 위한 그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는 A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2차 함수를 보면은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지죠?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죠. 위로 볼록한 경우도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의 경우가 있는데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x축 기준으로 x축을 포함해서 밑에 부분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모든 실수가 해가 나오려면 1번은 당연히 안 되겠죠. 밑에 부분만 보면은 이쪽 부분만 해가 될 거기 때문에 몇 번 돼요? 3번 당연히 되고 2번도 됩니다. 왜요? 는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포함해서 밑에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2번, 3번이 다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 2번, 3번에 해당하는 판별식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로 안 만나는 경우랑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란 말이에요. 허근이랑 중근이란 말이에요. 0보다 작거나 같다. 결국에 결론은 똑같지만 시작한 부분이 달랐다는 거. 하지만 아이디어는 똑같고요. 다르게 푸셔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답 구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뒤에 있는 답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차 부등식에 관련된 다른 유형을 풀어봤고요. 이제 연립 부등식에 대해서 자, 그 전에 연립 2차 부등식이 도대체 뭔지 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미 연립 1차 부등식을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연립 2차 부등식이 뭔지는 추측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연립 2차 부등식은 뭐냐? 일단은 연립 1차 부등식을 생각해 보시면 일단 연립했다. 두 개의 부등식을 묶었다는 거죠. 근데 두 개의 부등식을 묶은 건데 그때는 연립 1차 부등식이었기 때문에 둘 다 1차 부등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예시로 나와준 걸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거나 그건 둘 다 2차인 경우가 있네요. 이처럼 연립부등식, 연립한 부등식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부등식, 2차 부등식일 때 즉 적어도 하나라도 제일 높은 걸 봤을 때 2차 부등식이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걔를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연립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까요? 연립 1차 부등식과 같습니다. 우리 연립 1차 부등식 어떻게 풀었었죠? 얘를 뭐 1번씩, 얘를 2번씩 해가지고 1번과 2번에 각각의 해를 구한 다음에 1번과 2번씩을 푼 다음에 그 두 개의 어떤 걸 구했죠? 공통 부분을 해로 구했단 말이에요. 기억나나요? 똑같습니다. 연립 2차 부등식도 각 부등식의 해를 구해서 뭐를 공통 부분을 최종 해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88쪽, 교과서 88쪽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니까 같이 밑줄 치면서 이해하시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거 없어요. 이미 아는 내용입니다.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먼저 구하고 공통 부분을 최종 답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바로 예제로 넘어가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가 좀 바뀌었네요. 요거죠. 예제 5번입니다. 교과서 88쪽에 있는 연립 2차 부등식이죠. 자, 근데 기억식은 1차 부등식이고 니은식은 2차 부등식이네요. 자, 어쨌든 따로따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각각을 풀어주셔야 돼요. 자, 기억부터 풀게요. 자,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었더라?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항시키고 나눌 건 나누고 한쪽으로 x, 한쪽으로 나머지 숫자 정리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x를 이항시킬게요. 그럼 몇 x?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이항시키면 6으로 바뀌고요. 지금 우리가 한 건 2항밖에 없기 때문에 2항은 부등호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x만 남기기 위해서 몇을 나눠주면 되죠? 2를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럼 3이 될 거고 2를 나눠줬잖아요. 양수를 나눠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 결국에 기억식을 풀면 x가 3보다 크다가 나오네요. 이어서 니은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식은 우리가 방금 배운 연립
방금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배우고 있는 연립부등식이네요. 2차 부등식이네요.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은 1차 부등식과 푸는 방법이 조금 달랐죠. 어떻게 풀었죠? 2차 함수로 생각해야 되는데 2차 함수를 그리기에 앞서서 먼저 인수분해나 판별식을 통해서 해를 어떻게 갖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네요.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얘를 2차 함수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 2차 함수를 대략적으로 그릴 수가 있을 텐데요. 중요하게 그려야 할 부분은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중요하게 그려야겠죠. 일단은 최고차항이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고 해가 방정식으로 봤을 땐 해가 두 개니까 두 교점을 지나도록 그리면 되겠고요. 이 교점의 x좌표도 정확히 구할 수가 있죠. 각각의 1차 식의 해니까 마이너스 1과 6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만 보겠다? 바로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만 보겠다는 거예요.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x축을 포함해서 밑에 부분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점부터 포함해서 이 밑에 부분만 보겠다는 거죠. 이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는 바로 여기가 될 거고요. 걔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니은식을 풀었을 때의 x값의 해 범위는 마이너스 1과 6 사이인데 마이너스 1과 6도 포함을 해야 되죠. 는이 있으니까 x축에 있는 교점도 포함을 해서. 그래서 각각의 기억 니은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단 먼저 풀어주신 다음에 최종 답은 어떻게 한다? 얘네 둘의 공통 부분으로 대답을 하면 된다. 자, 근데 공통 부분은 어떻게 구했었죠? 그렇죠. 수직선을 이용하면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일단 얘부터 그립시다. 자, 3보다 크다. 그럼 3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3보다 크다니까 3을 포함하지 않고 오른쪽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과 6 사이. 자, 그럼 마이너스 1은 이쯤 있을 거고 6은 3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자, 근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둘 다 포함을 해서 그 사이 부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은 어떻게 구합니까? 두 개 다 지나는, 두 번이 겹쳐서 지나는 부분을 색칠해 주면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고 양 끝에 부분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3은 안 포함하고 6은 포함하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즉 최종 답은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바로 얘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을 합쳐져서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그리고 연립 1차 부등식에 사용했던 개념들을 총 집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습해 봐야겠죠? 예제 5번 밑에 있는 문제 5번입니다.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 다 풀지는 않고요. 2번이랑 4번만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식은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있죠. 자, 일단은 2번 먼저 풀게요. 첫 번째 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얘는 다 2차네요. 부등식이. 자, 그럼 2차 부등식 풀면 되잖아요. 좌변, 인수분해 보이네요. 인수분해의 기본은 뭐다? 공통인수를 묶는다. 공통인수를 묶으면 이렇게 되죠. 자, 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얘를 2차 함수로 바라보면은 근이 두 개니까 이런 식으로 지날 거고요. 자, 0과 3이네요. 그 다음에 뭐래요?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x축을 포함해서 밑에 부분을 보겠다는 얘기고 그거는 그 사이에 있는 x값의 범위 즉 5를 답으로 하면 된다. 0 포함 그리고 3 포함해서 그 사이를 대답하면 되겠죠. 자, 2번식도 똑같으니까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2번식도 보니까 인수분해가 보이네요. 2x, x, 4,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y는 2x-1, x-4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도 우리가 이제 바로 x축에 그려볼 수가 있겠네요.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4.
자, 따라오고 있죠? 얘네들의 해입니다.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그런데 y가 0보다 작은 거. 이번엔 등호가 없습니다. 그럼 x축 빼고 그 밑에 부분이니까 교점은 제외하고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답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2분의 1과 4 사이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안 되죠? 최종 답은 뭐다? 얘와 얘의 공통 부분이다. 자, 공통 부분은 수직선에 나타내면 훨씬 쉬웠죠? 0과 3부터 나타내 볼게요. 0, 3. 그러면 0과 3 포함해야 되죠, 지금? 포함해서 그 사이를 생각하면 되고 2분의 1은 한 이쯤 있을 거고 4는 3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얘는 다 포함을 하지 않네요. 포함을 하지 않고 이렇게 층을 다르게 그려주셔야지 언제 겹치는지 잘 보이거든요. 언제 겹칩니까? 바로 여기 두 줄이 지나가는 이 부분이 겹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최종 답은 뭐다? 2분의 1은 안 포함하고 3은 포함하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도 풀어볼게요. 4번 같은 경우엔 지금 일렬로 돼 있지만 우리 얘를 연립 방정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알고 있죠? 어떻게 바꿨었죠? 앞에 2개, 뒤에 2개 연결해서 했었습니다. 갑자기 3x는 24보다 크다 이렇게 되려면 절대 안 된다고 했었어요. 안 되는 경우도 봤었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은 3x는 x 바로 전개해서 써버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24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럼 얘를 기역식, 얘를 니은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역식부터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한쪽으로 이항으로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3x를 넘겨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넘어보니까 5x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0보다 크다죠, 지금? 거꾸로 썼습니다. 인수분해 보이네요. 이렇게 되고요. 자,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 여기가 5고 0보다 큰 범위만 보겠다. 0보다 y가 0보다 큰 부분만 보겠다. x축 위의 부분만 보겠다는 거죠. 이 부분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해당하는 x 범위는 이 부분이 되겠죠. 즉 뭐다? x는 0보다 작거나 x는 5보다 커야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식 해결해 보겠습니다. 얘도 24 넘어와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다. 이항할 땐 부동호 안 변하죠. 인수분해 보이네요.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자, 그럼 x축 기준으로 또 교점이 2개가 생길 거고요. 당연히 최고차항이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4, 여기는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y가 0보다 작다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x축 포함하지 않고 밑에 부분만 보겠다는 거죠. 밑에 부분. 거기에 해당하는 x 범위는 여기가 될 테고요. 그럼 최종 답은 마이너스 4와 6 사이가 되겠네요. 우리는 이 둘의 공통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통 부분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얘부터 그릴게요. 자, 얘는 하나의 방정식에서 나온 해이기 때문에 위치를 그려주실 때 이렇게 따로 크기가 다르게 그려주시면 안 되고 같은 높이로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거든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5번 작거나 같다가 아니고 작다. 그리고 5보다 크다. 그리실 때 같은 높이로 그리시라고요. 같은 높이로. 그래야지 나중에 공통 부분 구할 때 안 헷갈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사는 여기 있을 거고 6은 이쯤 있겠죠. 그럼 마사와 6 사이니까 얘는 확연히 높이 차이를 둬서 공통 부분을 잘 찾을 수 있게. 그럼 공통 부분이 어디죠? 두 줄이 지나가는 부분. 두 줄이 지나가는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떨어져 있지만 얘도 답이 돼요. 두 군데가 바로 답이 되겠죠. 어디요? 마이너스 4와 0 사이 또는 5와 6 사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 3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뒤에 답 맞춰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8쪽 맨 밑에 있는 생각과 표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변형된 문제고 변형이 됐으니까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자, 한번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재생을 해주세요. 자, 충분히 생각을 해보셨나요? 못 풀었더라도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들이 모여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니까 꼭 생각을 해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다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이고요. 연립부등식의 해가 얘가 나오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근데 K가 어디 있나 봤더니 지금 여기 있네요. 그리고 힌트를 주고 있어요. 수직선을 이용해서 범위를 정해보래요. 일단은 연립부등식의 해가 얘가 나오라고 했으니까 연립부등식을 일단 푸는 과정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얘를 기역식이라고 하고 얘를 니은식이라고 했을 때 기역식은 우리가 온전히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미지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니은식에는 K가 들어가 있어서 온전한 해를 구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는 최종 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K의 범위를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기역부터 한번 온전하게 나와 있는 기역부터 해봅시다. 자, 기역 봅시다. 기역 같은 경우에도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네요. 뭐죠? x-7,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얘를 이제 2차 함수로 생각을 해보시면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지금 따지겠다는 거죠. 그럼 그렸을 때 x축 기준으로 두 개의 점에서 만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7이 되겠네요. 자, 근데 0보다 작거나 같다였으니까 x축 포함해서 밑에 부분을 보겠다는 얘기고 그거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는 바로 딱 답이 나오네. 기역식의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3과 7 포함한 그 사이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자, 니은은 K가 있어서 온전하게 구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거든요. 2랑 K를 곱하면 되고 한쪽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데 어디다 붙이면 되겠어요? 여기에 붙이면 딱 요 가운데 1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x-2, x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로 인수분해가 되구나. 요거를 지금 추측을 할 수가 있다고요. 2차 함수로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해가 2고 얘의 해는 마이너스 k니까 이 두 개의 교점의 x좌표를 갖는 것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이 문제가 마이너스 k가 2보다 작은지 큰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경우가 지금 두 가지로 그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지나가는 건 맞아요. 아래로 볼록이고 교점이 두 개이지만 어느 크기가 지금 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이거 마이너스 k가 더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음수가 붙어있다고 해서 항상 왼쪽이 아니에요. 왜요? k가 음수면 앞에 음수가 붙으면 양수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크기를 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y가 0보다 작은 걸 원하기 때문에 x축 밑에 부분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x축 밑에 부분. 그러면 얘를 해로 표현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이거 중에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지금 K라는 숫자를 몰라서 얘인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얘든 간에 얘랑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즉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립부등식의 해는 공통부분을 구해야 돼요. 공통부분. 공통부분을 구하려면 수직선상에 나타내야 되잖아요. 바로 여기 힌트에서 나와 있듯이 수직선을 이용해서 K값의 범위를 구해야 한다고요. 일단 우리가 온전히 해를 구한 쟤부터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과 7 사이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지만 뭘 힌트로 받으면 돼요? 우린 최종해가 얘가 나와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최종해가 얘가 나오려면 공통부분이 지금 얘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는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면은 지금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갈 거고 얘면은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가 공통부분이 나와야 돼요. 얘가 공통부분이 나오려면 칠해지는 부분이 여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아,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 얘가 아니라 얘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알겠어요. 이 안 포함해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러려면은 얘가 최종 해로 나오기 위한 K 값의 범위를 추측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K가 여기에 떨어져요. 그럼 될까요? 공통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7 이하가 나올 수가 없죠. 얘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얘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이렇게 멀리 가면 당연히 되겠죠. 마이너스 K.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K는 7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마이너스 K가 딱 7이 돼도 되나요? 이렇게 딱 7이 됐어. 근데 여기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통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색칠이 되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거에선 7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은 공통 부분이 안 돼서 결국에 마이너스 K가 7이라면 공통 부분인 얘가 답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는이 있기 때문에 딱 마이너스 K가 7이 돼서는 안 되겠네요. 그 말은 뭐다? 이 마이너스 K가 7보다는 더 커야겠네요. 더 커야겠습니다. 요거를 지금 캐치하시는 게 엄청 중요한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K가 무조건 7보다 커야 되고 여기에 는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캐치를 하셔야겠죠. 결국에 이제 얘가 답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쪽에 K만 남겨주면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K는 마이너스 7보다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즉 K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가 이 문제의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문제죠. 직접 공통 부분이 어떻게 그려질지 그려보면서 추측을 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건 수직선을 그려보시면서 하면 훨씬 더 빨리 풀리니까 이런 문제는 수직선을 그려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